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이 네임 값을 인풋 박스에서 수정하고 이렇게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바로 DB에 적용되는 부분 AJAX로 해서 구현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스테러스 이 부분을 셀렉트 박스로 만들고 선택을 하면 바로 반영되는 부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blade.php 파일이 그 목록 블레이드 템플릿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표현됐던 액티브, 인액티브 값이 출력되는 이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슬래시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블레이드 템플릿 문법에 의한 주석이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소스북에서는 이제 보이지 않게 됩니다. 탭 네임 필요 없고요. 아이디 대신에 이 셀렉트 박스가 이제 여러 개 존재를 하잖아요. 이렇게 루프를 돌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셀렉트 박스에 있는 값을 변경시키는지에 대한 식별이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데이터 id라는 어트리뷰트를 넣고 여기에다가 $row id에서 유니크한 값을 이렇게 키 값을 갖다가 여기다가 부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셀렉트 박스를 쿼리 셀렉터 올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셀렉트 박스에서만 가질 수 있는 클래스를 하나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change status는 그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클래스는 아니고요. 그냥 식별용입니다. 액티브 있고요. inactive 사망 연산자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스테러스 값이 액티브이면 셀렉티드를 출력을 하고 아니면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는다. inactive이면 셀렉티드를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는다. 자, 이 부분은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셀렉트를 하게 되면은 어떤 값을 가지고 그 값을 어딘가로 던져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DB 업데이트 작업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라우팅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web.php 파일을 열고요. 자, 이 부분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포스트 방식, 요거는 get 방식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get 방식으로. 포스트 방식으로 처리하면은 CSRF 토큰을 이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get 방식은 CSRF 토큰이 필요가 없겠죠. get 방식. 유저스 밑에, 어드민 밑에, 유저스 밑에 change status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민 경로에 us ers change status로 하고요. 어드민 컨트롤러를 역시 사용을 합니다. 사용할 함수 이름은 어드민 change status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C 눌러서 카피 클립보드에 복사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어드빈 컨트롤러를 클릭을 해서 컨트롤러 파일을 열고 제일 하단으로 이동을 해서 이 부분에다가 퍼블릭 펑션 이렇게 해주시고 리퀘스트 달러 리퀘스트 까지만 일단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ist.blade.php 파일로 와서요. 제일 하단에서 change status를 식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컨트롤 C에서 복사를 하고요. 제일 하단으로 와서 자, 스크립트 요 섹션 영역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띄워주고 const els라는 변수에다가 식별한 값을 담을 거예요. 다큐먼트 쿼리 셀렉터 여러 개 복수개니까 all로 접근을 하고 클래스니까 점 찍고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식별한 값이 ELS에 담기죠. 여기서는 그 식별한 값을 그냥 바로 포이치를 돌렸죠. 이렇게 네, 이번에는 변수에 한번 담아 가지고 포이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너무 장황해지니까 이렇게 쓰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이번에는 이런 형태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이치 구문이 이제 그 요소 개수만큼 돌게끔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가져온 값은 루프 돌 때마다 하나씩 EL의 그 변수 그 요소가 값이 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전달을 해서 처리를 하죠. el.add 이벤트 리스너 그 요소마다 이벤트 리스너를 부착을 하겠습니다. 어떤 이벤트 리스너냐면은 change 그 인풋박스에서는 뭐 그 버튼을 클릭할 때 이벤트를 리스너를 걸었는데 이번에는 셀렉트 박스는 옆에 버튼이 클릭을 하지 않고 셀렉트 하는 순간 변경되게끔 할 거기 때문에 셀렉트 박스에 change 이벤트를 갖다가 감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change를 넣습니다. 그래서 change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ID 값을 가져와야 됩니다. 데이터 ID. 이 값을 여기 있는 ID 숫자값 몇 번에 있는 셀렉트 박스에 있는 값이 변경이 되었는지 그거를 캐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값을 const data id라는 변수에다가 담겠습니다. 그 상수에다가 담도록 하겠습니다. get attribute data id 데이터 아이디라는 속성의 값을 여기다 담는 거죠. 이 this는 이 EL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EL은 셀렉트 박스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jax 요청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const xhr 이라고 하고 new xml http request 오타 안 나도록 조심하시고요. 엔터. 자, const 어느 URL로 보낼지 URL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중괄호 두 개 열고 URL 어드민의 유저스의 change status 오타 안 내려면은 여기를 이렇게 카피를 해와 가지고 물론 이 어드민을 앞에 붙여줘야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컨트롤 C 여기에서 이 부분에다가 컨트롤 V 이쪽으로 액션을 보낼 거고요. 파라미터가 있죠. 파라미터는 백틱 두 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음표 ID 자 달러 중괄호 열고 닫고 여기다가 데이터 ID 값을 담을 거예요. 데이터 ID 여기서 식별한 값을 담는데
검증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encode URL 코멘트를 이렇게 하고 그 안에다가 데이터 아이디를 넣어서 좀 더 안전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URL encode 컴포넌트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스테러스 값, 변경된 값을 담아야 되죠. 변경된 값은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카피를 해서 여기다 넣고 이번에는 this의 밸류 값 되겠습니다. 이 this가 그 select 박스를 의미하는 거죠. this는 el 값을 얘기하는 거고 el 값은 select 박스를 얘기하는 건데 select 박스에서 갖고 있는 밸류 값을 스테러스 값에다가 넣어 가지고 파라미터 문장을 완성을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XHR 오픈 해서 담아서 이제 보내겠다는 거죠. 그런데 방식은 get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URL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뒤에다 붙여주고 들어.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표현을 하자면 이런 형태의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뭐 이런 형태로 이게 get 방식으로 이렇게 호출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get 방식이기 때문에 CSRF 토큰은 필요가 없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요청을 보내야죠. 자, 이 send 시점에 실제 네트워크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신이 돼서 데이터를 던졌으면 그 결과 값을 받아야 되겠죠. 결과 값이 받아지면 이 펑션 요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콜백 함수가 if xhr 스테러스가 200이면 정상적으로 통신이 됐으면은 어떻게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404, 뭐 419, 그다음에 뭐 500 뭐 이런 에러들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else 구문을 수행을 하겠죠. 콘솔 로그를 일단은 찍어 보면요. 리스판스 xhr 리스판스 텍스트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에러가 나면은 콘솔 로그를 출력하겠습니다. 리퀘스트 failed status 값 xhr 스테러스 값을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5 새로 고침을 하면 이 스테러스 이 부분이 셀렉트 박스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셀렉트 박스예요. 자, F12 누르고 이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404는 이 이미지 때문에 나는 에러고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좀 이게 화면이 좀 보기가 좀 불편하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려서 지금 액티브 돼 있죠. 첫 번째 값을 이거를 인액티브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인액티브 딱 변경을 했습니다. 인액티브로 변경을 했더니 리스판스 네트워크를 한번 볼까요? 네트워크에서 스테러스를 보니까 아무 응답이 없죠. 이거는 이쪽 백엔드 부분은 아직 구성을 안 했기 때문이고 지금 오류가 나지는 않고 있어요. 네. 205K 떴죠? 205K 떴고 응답에 있는 값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찍힌 게 없는 거고요. 여기 콘솔 로그를 찍었을 때 리스판트 땡땡까지만 찍히고 응답 값은 없습니다. 없는 게 정상이죠. 왜냐면은 여기에 응답 값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응답 값을 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값이 출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1이라고 출력이 됐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백엔드 그 부분 비어 있는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저로 하겠습니다. 유저 엔터. 유저 모델을 사용을 하고 해당되는 로우를 찾습니다. find 자, 달러 리퀘스트에서 인풋의 id 값을 찾습니다. 그리고 오더 유저의 스테러스 값 값은 리퀘스트의 인풋의 스테러스 값을 전달하고요. 오더 세이브 유저 오더가 아니라 계속 오더라고 하네요. 유저 세이브 해서 저장을 하면 DB에 실제 이 지점에서 DB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결과값을 던져줘야 되겠죠. 결과값은 success이고 데이터는 출력값은 데이터 업데이트 successfully. 이걸 그냥 그대로 카피를 해와도 돼요. 이렇게 이게 처음 값은 php 변수 php 어레이고, 자 이렇게 제이슨 인코드를 거치면은 제이슨 문자열로 바뀝니다. 이렇게 저 함수의 역할이 그거죠.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직접 에코로 찍어도 무방합니다. 이런 식으로 찍어도 무방을 하죠. 근데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열에 담고 제이슨 인코드를 하는 형태로 작업을 보통 합니다. 자, 다시 브라우저로 돌아와서 새로 고침 한번 눌러주고, 자 이번에 다시 액티브로 된 거를 인액티브로 변경하겠습니다. 인액티브로 변경했더니 이렇게 리스폰스에 이렇게 success 데이터 successfully라고 출력이 됐습니다. 이제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보통 사용자는 이 상태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콘솔 로그에만 찍히면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얼러트로 띄우도록 그 데이터 업데이트 successfully를 success success 이 successfully를 얼럿으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얼럿으로 띄울 때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똑같이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냥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콘솔 로그는 실제 서비스 할 때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일단은 그냥 놔두겠고요. 그래서 받아온 텍스트 값을 제이슨 객체로 만들어 가지고 그 제이슨 객체의 success 값을 출력을 한다. 제이슨 파스, 제이슨.파스를 거치면은 제이슨 객체가 되는 거고, 제이슨 객체에서 success 값을 출력을 하는 거죠. 컨트롤 F5, 그냥 F5 새로 고침을 하고, 자 여기서 다시 inactive F12를 눌러서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active, active, 자 데이터 업데이트 successfully라고 얼럿 창이 정상적으로 떴습니다. 자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DB가 active, 자 inactive 바뀌었죠. 자 새로 고침을 했을 때도 이 inactive가 유지되어야 DB에 변경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새로 고침. 자 inactive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바뀐 거고요. 자 이것도 다시 액티브로 바꾸면 데이터 업데이트 successfully가 나와 있죠. 다른 메뉴를 이런 식으로 클릭을 했다가 다시 유저스를 한번 돌아와 보면 액티브인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DB가 정상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